네, 시장의 유망 기업 알아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로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종목들을 탐방하셔서 또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을 주로 탐방하시죠? 네, 일단 시가총액을 5천억 원 이하 회사를 많이 다니긴 하는데 최근에는 한 3천억 원 이하 쪽으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안 나온 종목 위주로 좀 이렇게 탐방을 다니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한 4년 동안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한 건도 안 나온 종목이라 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오늘 탐방한 기업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파인 디지털이라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 회사의 이름을 들으면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회사의 브랜드를 들으면 좀 우리한테 어느 정도 친숙한 좀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차량용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고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파인뷰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는 파인 드라이브라는 회사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200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블랙박스 매출 비중이 한 60%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랑 지도 관련은 18%,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제 내비게이션 외에도 이제 골프거리 측정기가 매출의 지금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좀 마찬가지긴 했었는데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랙박스가 굉장히 일단은 좀 활성화가 되어 있죠. 제가 최근에 거의 하루에 하나씩 탐방을 다녀서 표정이 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회사도 일단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블랙박스 수출 금액이 1억 3,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무역협회 자료 기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블랙박스 산업과 그리고 골프거리 측정기 그리고 자회사의 자율주행 수혜 기대감 그리고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현금성 자산이 있다가 사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인데요. 블랙박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이제 HD부터 FHD 그리고 QHD까지 계속해서 기술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가 넘는 R&D 비용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마트 타임 랩스 기능을 활용해서 용량이 2배 향상된 이제 제품 그리고 기존 제품 대비 약 5배 더 길게 저장을 할 수 있는 이제 룸미러 파인뷰 LX3 파워를 출시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블랙박스의 지금 이 설치율은 90%에 육박해서 굉장히 많은 네.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적은 수치죠. 근데 유럽 연합이 얘기를 했던 거는 2022년도부터 신규 출시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에는 모든 신차에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테이티스타에 따르면은 전 세계 블랙박스 시장 규모가 2017년도에 한 22억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2025년에는 그게 59.4억 달러까지 연평균 13%가량 꾸준히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박스뿐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비포 마켓하고 애프터 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포 마켓이라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차를 샀을 때 그 차에 있는 뭐 메리평 같은 내비게이션을 이제 비포 마켓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그거를 떼고 예를 들면은 이런 파인 드라이브 같은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애프터 마켓이라고 하는데, 동종 업체로는 이제 코스닥 회사인 그 이제 팅크웨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메리평 내비게이션에 대한 수요는 사실 지난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개별 소비세를 인하를 시켜주면서 차량이 많이 작년에 좀 판매가 됐는데 그거에 따른 수혜가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다시 말해 이 회사의 주요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블랙박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박스 시장의 글로벌 성장과 함께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금 파인 디지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블랙박스 매출 비중이 한 60%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가기 때문에 함께 주가 시세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골프 산업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일단 골프 거리 측정기라고 하면은 사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하면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카메라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음. 본업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응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굉장히 좀 흥행을 했었는데요. 이 파인캐리 J300이라는 게 일단은 일본 온라인 대표 쇼핑 플랫폼에 라쿠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2억 개 가량의 상품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겠죠. 근데 올해 1월 달에 전체 카테고리에서 실시간 종합 검색 1위를 차지를 할 만큼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었던 거고, 기술력도 뭐 사실 뭐 최대 1000m까지 거리 측정이 가능한데, 사실 골프장에서 1000m까지 측정할 일은 없긴 하지만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라는 뜻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6배율 광시야각 뷰파인더를 장착해서 선명하고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프 거리 측정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우리가 시계처럼 살 수 있는 손목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간 카메라를 들어서 이제 보는 이런 것들이 있는 레이저 형식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손목형 제품도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면 상관이 없는데 해외에 있는 업체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그 골프장의 GPS를 이런 걸 다 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레이저 형식의 골프거리 측정기로 좀 극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매 가격은 한 20만 원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영업이익률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게 이제 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거의 미미했었는데, 올해 벌써 이제 거의 13%까지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좀 내년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지금 골프 산업, 이 파인캐디의 일본 시장에서의 인기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모멘텀도 있다고요? 네, 자회사에서 좀 있는데, 음. 동사가 한 지분 90.3%를 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메퍼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브랜드 이름이 아틀란이거든요. 이게 네, 네. 전자지도랑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고정밀 지도나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포함한 HD 맵 솔루션 개발을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개발 사업도 성공적으로 좀 수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HD 맵이라는 게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 중인 맵 센서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사실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뭐 전기차도 뭐 사실 우리 주변에 2011년도 때는 돌아다니지 않았었으니까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는데, 이게 2011년부터 뭐 도요타나 렉서스, 혼다 코리아,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업체, 해외 수입차 업체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폭스바겐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MIB3 플랫폼에도 이 맵 데이터를 이제 공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를 받았던 거는 전기버스 쪽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지금 높이고 있고, 그리고 경영 전기차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에도 최근 6월 달에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고객사를 최근에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외 수입차니까 이런 기술력을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인정을 받고, 고객사를 좀 큰 고객사도 맞이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또 해외 고객사 수주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블랙박스와 자율주행 그리고 골프 산업까지 관련해서 모멘텀을 짚어주셨는데 그 외에 또 저희가 짚어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586억 원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게 시가총액 낮으면은 뭔가 재무제표나 이런 게 안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 건 사실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가 전일 종가가 이제 시가총액이 586억 원이라고 음. 했잖아요. 근데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현금이랑 뭐 현금성 자산 그리고 기타 금융 자산을 포함하면은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590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지난해 8월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건물도 한 108억 원 정도에 매각을 해서 지금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업을 응용한 신사업에 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 방어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군데 탐방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보고서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자사주 비율이 20%까지 가까운 회사는 저는 사실 처음 봤었거든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보면은 한 30%가 이제 최대 주주고 자사주 비율이 한 20% 되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는 건데 이게 2016년, 18년, 20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한 58억 원 정도의 자사주를 좀 취득한 영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재무제표 안정성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12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1.4 최근에 이제 지난해가 1.6%인데 이게 뭐 크다면 크고 낮다면 낮은 이런 수치가 되겠지만 어쨌든 12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배당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가 2016년부터 2021년 상반기 기준까지 10%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도 많이 들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 회사를 보면은 영업 이제 당기 순이익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 저런 금액들을 약간 예금 쪽에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단에서도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기도 하고 좀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회사에서는 전혀 관련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이제 정치 테마와 관련된 쪽으로 좀 이제 주목을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슈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은 골프 산업 성장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가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크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회사의 모멘텀, 실적 안정성 등을 모두 감안을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에서는 사실 조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쭉 들어보니까 파인디지털 모멘텀 맛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